지난 5월 7일 중간고사 기간이 끝났음에도 성균관대학교 경영관 열람실에는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가득했습니다. 많은 학생들의 귓가에 공통적으로 보이는 이것, 바로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되는 이어폰입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인 노이즈 캔슬링 기능. 노이즈 캔슬링은 외부에서 유입되는 소음을 차단하는 기술입니다. 간단한 원리는 이러한데요. 먼저 기계에 달린 마이크로 외부 소음이 유입되면 DSP가 이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고 이를 분석해 외부 소음의 파형과는 반대되는 역파동의 신호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다시 소리로 변환돼 스피커로 송출되어 외부 소음의 파동과 만나면 서로 상쇄돼 외부 소음의 크기가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열람실에서 공부하고 있던 학우들처럼 노이즈 캔슬링 기능으로 외부 소음을 없애거나 소음이 거의 없는 도서관과 같은 장소를 찾아가는 게 보통의 집중 방법입니다. 그러나 모순되게도 우리는 집중하기 위해 노랫소리와 대화소리 등의 소음이 있는 카페를 가기도 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도서관 열람실 같은 곳은 너무 적막해서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잔잔한 음악이랑 시끄럽지 않은 곳인 카페를 즐기는 편이에요. 뿐만 아니라 휴대폰을 사용해 소음을 직접 찾아 듣는 학우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열정 품은 타이머라는 공부 시간 측정하는 어플로 공부하고 있는데요. 저는 공부할 때 음악을 좀 자주 듣는 편인데 여기 어플에 다양한 음악들이 있더라고요. 자연 소음도 있고 카페 소음도 있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창밖 빗소리라는 음악을 듣고 있어요. 카페에서 작게 대화하는 소리나 학우들이 찾아 듣기도 했던 빗소리, 파도소리, 바람소리, 선풍기 팬이 돌아가는 소리 혹은 타자 치는 소리. 바로 이런 소리들을 백색 소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듣기 싫은 소음이라고 생각하는 공사 소리와 같은 소음은 소리의 강도가 매번 달라지는, 즉 불규칙한 주파수 스펙트럼을 가졌는데요. 이와 달리 백색 소음은 균일하고 일정한 주파수 스펙트럼을 갖고 있기에 그 소리의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백색 소음은 20에서 2만 Hz 사이의 가청 범위 전체에 걸쳐 연속적으로 균일한 주파수를 갖는 일련의 소음을 말합니다. 이때 주파수가 클수록 높은 음이 되고 주파수가 낮을수록 낮은 음이 됩니다. 백색 소음은 왜 하필 백색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을까요? 바로 이 백색의 특징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백색광은 여러 빛이 섞여서 만들어지는 색입니다. 그래서 백색광을 프리즘에 통과시키면 7가지 무지개 빛깔로 나눠지는 것이죠. 이처럼 백색 소음도 일상 속에 다양한 주파수를 갖고 있는 여러 소리가 합쳐져 듣기 좋은 소음을 발생시킨다고 해서 이렇게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한 백색 소음 유튜브 영상에 달린 댓글을 살펴보니 실제로 안정감을 느끼고 집중이 잘 된다는 이유로 해당 영상을 찾는 사람들이 많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정말 공부하면서 이런 소음을 듣는 것이 집중이 잘 될까요? 백색 소음이 귀에 전달되면 심리 상태가 안정될 때 발생하는 뇌파인 알파파가 증가하고 불안할 때 나오는 뇌파인 베타파는 감소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차분해지고 집중력은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공부나 집중해야 하는 작업과 같은 활동을 수행할 때 백색 소음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색 소음의 소리가 일정한 패턴과 규칙성을 가지기 때문에 심신의 안정과 이완을 유도하고 앞서 말했듯 심리 상태가 안정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감소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한국산업심리학회 연구에 따르면 백색 소음을 들었을 때 집중력이 47.7% 향상했고 기억력은 9.6% 증가했습니다. 반면 스트레스는 27.1% 감소했고 학습 시간은 13.63% 단축하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백색 소음은 실제로 소음임에도 불구하고 집중력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백색 소음은 귀에 쉽게 익숙해지고 안정감과 편안함을 주기 때문에 질 좋은 수면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무언가에 집중해야 할 때, 잠이 쉽게 오지 않을 때, 혹은 정신적 안정이 필요할 때 소음이 전혀 없는 아주 조용한 곳만 찾는 것보다는 백색 소음을 한번 들어보는 것은 어떨까요?